네, 안녕하세요. 바로 DFS와 BFS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 코드를 사용하니까요. 네,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문제를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력이 주어졌어요. 이 입력으로 저희는 인접 리스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첫 번째 입력 1, 2. 1과 2는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에 2를 연결해 주고요. 2에 1을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입력 1과 3이 양방향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에 3 넣어주고 3에 1을 넣어줬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과 4는 양방향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에 4 넣어주고요. 4에 1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인접 리스트를 만들어줬으면은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이런 양방향 연결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드로 같이 볼까요? 코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NMV 입력 받아주고요. n번만큼 입력을 받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받아서 왼쪽에 오른쪽 넣어주고 오른쪽에 왼쪽 넣어주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1에 2 넣어주고 2에 1 넣어주고 1에 3 넣어주고 3에 1 넣어주고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은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점점 번호가 작은 것을 먼저 방문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각 리스트마다 소트를 해줬어요. 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사항이니까 이거는 지켜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DFS 코드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제 입력으로 DFS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입력은 이거와 같고요. 인접 리스트는 제가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인접 리스트에 따른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DFS 코드는 여기 있는데 DFS든 BFS든 같은 코드를 응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 코드를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드가 정말 잘 작동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시작 노드는 1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시작 노드는 1이니까 맨 처음에 1을 출력을 하고요. 1을 방문을 했으니까 1에다가 true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문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포문은 AI의 사이즈만큼 들어가요. AV의 사이즈만큼. 네, 지금 V는 1이니까 사이즈는 2겠죠.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2와 3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넥스트는 맨 처음에 2가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는 2니까 2를 아직 방문을 안 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줘요. 근데 2는 아직 방문을 안 했죠. 그래서 DFS 2를 들어갑니다. 그 전에 DFS 1을 이렇게 스택을 쌓아 놓겠죠. 네, 이제 DFS입니다. DFS 2. 그러면은 맨 처음에 출력 2를 해주고요. 비스티드 2에다가 체크를 해줘요. 이번에는 A 2점 사이즈만큼 i가 돌아가겠죠. 네, A2의 첫 번째 인자를 보니까 1이에요. 1은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5예요. 5는 아직 방문을 안 했죠. 그래서 DFS 5로 넘어갑니다. DFS 2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이제는 DFS 5예요. 5도 출력을 하고 비스티드에 5는 방문했으니까 5를 체크해 놓습니다. 이제 5의 사이즈를 보니까 또 맨 처음에 2인데 2는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4로 들어갑니다. 4는 아직 방문 안 했죠? 그러니까 DFS 4로 들어가고 DFS 5는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제 똑같아요. 이제 4 출력해주고 4 체크하고 맨 처음이 3인데 3은 아직 방문 안 했죠? 그래서 DFS 3으로 돌아가서 DFS 4는 쌓아놓고 DFS 3으로 들어가서 3 출력하고 체크도 하고. 네, 이제 DFS가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서 쌓아놨던 거를 하나씩 빼면서
내가 방문 안 했던 게 있나? 확인을 하고 스택이 이렇게 다 비워지면은 그때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 2, 5, 4, 3 순으로 방문하는 DFS 코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너비우선 탐색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예제 입력은 아까 똑같고요. BFS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FS는 Q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Q로 구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진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스타트는 1로 두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1을, 맨 처음 스타팅 포인트를 true로 놓고 Q에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렇게 Q에 집어넣고 시작을 하면은 Q가 빌 때까지 while문을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네, 맨 처음에 노드는 Q의 맨 앞이 되겠죠. 1. 네, 노드는 1로 지정을 해주고 Q를 팝해주고 1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1까지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봤던 그 포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1의 사이즈는 2고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는 2. 넥스트 부분을 아직 방문을 안 했으니까 visited next true로 해주고 2를 이제 방문을 할 거니까 2를 방문하겠다. visited next 2 true. 그리고 Q에다가 2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도 봐야 되겠죠. 1에는 3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next 3 보니까 3을 아직도 방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3을 또 나중에 방문을 할 거니까 나중에 중복 방문하지 않도록 3도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Q에도 3을 넣어줍니다. 네, 이제 포문의 설명을 다 했죠. 1에 있는 사이즈 2를 다 방문했으니까. 그래서 Y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Q가 아직 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노드는 Q의 프론트인 2 출력 1, 2까지 출력을 해줬죠. 그래서 또 포문 들어갑니다. 2의 포문 맨 처음 1은 방문을 했죠. 근데 5는 아직 방문 안 했어요. 그러면 5를 이제 어쨌든 방문을 할 거니까 아이고 5 체크해 주고요. 5를 또 이렇게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이제 폼은 끝났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Q는 아직 안 비었으니까 노드는 Q의 프론트인 3도 출력을 해주고 그러면 1, 2, 3순으로 출력이 됐죠. 출력을 해주고 또 폼은 들어갑니다. 5에 대해서 폼은 들어갈게요. 5에 대해서 폼은 봤더니 2는 방문했죠. 2 넘어가고 4를 봤더니 4는 아직 방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도 체크해주고 Q에다가 또 넣어줍니다. 이제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노드 프론트는 5 출력해주고요. 이제 뭐 폼은 안은 볼 게 없죠. 비스티드가 다 트루니까 여기 안에는 이제 안 돌아갈 거예요. 어차피 봐도. 그래서 다시 이거를 했다고 가정하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노드 Q의 프론트는 4죠. 4를 출력해주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Q는 계속 빈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while의 이 조건문을 충족을 하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고 너비우선 탐색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 안전 영역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옛날에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성환이 형이 기본 문제로 선택을 해주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문제풀이 앞서서 2차원 배열이 주어졌을 때 흔히 탐색하는 탐색법에 대해서 흔히 사용하는 탐색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5,5를 탐색하고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주변을 탐색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dx와 dy를 줘가지고 0부터 선까지 인덱스대로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5,5에 있어요. 여기 맨 처음 0인덱스 마이너스 1, 0을 5,5에 더하면은 4,5가 되겠죠. 두 번째
1 인덱스에 있는 1,0을 5,5에 더하면 6,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 인덱스 0,-1을 5,5에 더하면 5,4가 되고요. 마지막 0,1을 5,5에 더하면 5,6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위치에 동서남북 탐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전략은요. 첫 번째로 변수 선언하고 입력받고, 두 번째는 브루트 포스로 물에 점점 잠기게 하고, 세 번째로 안정 영역이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을 거예요. 네, 입력 부분이에요. 위에 뭐 include는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는 필드에다가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입력을 받고, visited 이거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RT라는 배열에다가요.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RT를 여기 벡터로 선언을 해놨네요. RT가 고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변수를 지었는데, 고도를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필드에다가도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n 카운트 입력 받아주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은 그냥 입력받는 부분이죠. 템프로 입력받아서 RT에도 RT 벡터에도 템프를 넣어주고, 필드에도 템프를 넣어주고,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니까 i,j에다가 그냥 계속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RT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소트를 해주고, 만약에 오름차순을 했는데도 맨 앞이랑 맨 뒤가 같으면은 안전지대는 없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이제 브루트 포스로 물에 잠기게 할 범위를 고를 거예요. 아까 RT를 오름차순으로 소트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덴저는 RT의 맨 앞부터 RT의 맨 뒤까지, 그러니까 고도의 맨 낮은 부분부터 고도의 맨 높은 부분까지 하나씩 올라가게 해놨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visited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카운트는 1 하고, 만약에 덴저 물에 잠기는 부분보다 필드가 높고 아직 방문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BFS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이 이유가요. 문제에서 섬처럼 생긴 부분이 안전 영역의 개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안전 영역은 1, 2, 3, 4, 5, 6이 아니라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BFS로 탐색을 하면서 이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카운트를 플러스 1씩 해주는 거예요. 이 섬 부분을 구하려고. 네. 그래서 앤서보다 뭐 카운트가 더 크면은 앤서의 카운트를 저장한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 BFS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BFS 부분 간단해요. 아까 제가 DFS와 BFS에서 봤던 코드를 살짝 병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봤던 원래는 Q에다가 집어넣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넣고 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이 됐고요. 여기 뭐 동일합니다. X, Y, 뭐 Q의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Q 맨 앞에 빼주고 동서남북 탐색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0보다는 같고 다 크고 n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y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n인 큰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필드 새로운 동서남북이 덴저 위험 부분보다 크고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은 그곳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카운트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카운트를 초기화 했어요. 이거는 true로 해줘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Q에다가 푸시를 해줘서 다음 BFS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소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고 와주세요. 이 문제 보시면은 참 답답할 텐데 이거 정말 벽을 만들고 바이러스 뿌리고 결과를 측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해야 돼요. 저는 바보라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전략부터 세우고 갈게요. 첫 번째, 입력 받고 세팅하고 벽 3개 만들고 BFS로 바이러스 퍼뜨리고 결과 확인하고. 근데 3, 4번은 BFS에서 한 번에 구현을 해버렸어요. 코드 보시면서 살펴볼게요. 네, 다음 입력 받고 세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클로닛이라는 필드를 또 따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 왜 했냐면요. 오리지널 필드를 여기 입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나면은 오염된 상태여서 그 새로운 벽을 세울 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필드 입력을 받자마자 클론잇에다가 이렇게 클론잇이라는 함수에서 오리지널 필드를 클론 필드에다가 이렇게 복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클론잇 코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론 필드에다가 벽 만들고 다시 벽 부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벽 3개 만드는 코드도 살펴볼게요. 이렇게 카운트라는 파라미터를 봤는데 벽을 3개 만들라고 했으니까 카운트가 3개가 되면은 BFS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i,j 해가지고 브루트 포스 식으로 모든 곳에 벽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벽이 없는 자리일 경우에. 네. 이렇게 벽 하나 세우고 뭐 새로 다시 두 번째 벽 세우고 세 번째 벽을 세우면 BFS가 시작이 될 겁니다. BFS 코드 보시면은 또 기본 코드에서 살짝 바꾼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게 익숙하시죠?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그래서 딴 것만 보자면은 이렇게 여기 콘타 필드 여기를 볼게요. 콘타 필드에 또 클론을 했죠. 왜냐면 또 이거를 오염시키고 다시 확인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콘타 필드에다가 바이러스가 흩뿌려진 게 확인이 되면은 Q에다가 푸시를 해주고요. 이 BFS 부분에서 2인 부분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2인 부분들을 다 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부분을 2로 다 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상 BFS는 끝나는 거고요. 이 다음 부분은 얼마나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드도 간단합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다 퍼진 상태이니까요. 전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안정 영역이 있으면은 그만큼 카운트를 플러스 해주고 그게 원래 있던 앤서보다 크면은 앤서를 갱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구소 문제도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해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4963번 섬의 개수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두 정사각형이 같은 섬에 있다라는 조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제 그대로 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땅은 1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바다는 0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 일단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 앞서 BFS 강의를 듣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 강의를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 쪽으로. 그러면 이제 각 정사각형을 노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다라는 말은 간선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즉 걸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같은 섬에 있다는 것은 간선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간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선이 존재하는 걸 파악을 해야지 섬의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선이 존재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내가 땅 위에 있고 랜드, 즉 현재 해당하는 맵의 값이 1이고 그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정사각형도 땅이라면, 즉 뭐 이런 경우를 볼 때 내가 현재 이 땅에 있다면 문제에서는 8방향을 다 본다고 했기 때문에 대각선까지 전부 봤을 때 여기 있는 다음 땅이 1이기 때문에 두 정사각형, 즉 두 노드끼리의 간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두 개의 정사각형끼리의 간선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얘랑 얘랑도 간선이 존재하고 얘랑 얘랑도 간선이 존재하고 얘랑 얘랑도 간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대각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와 얘, 이 두 정사각형끼리의 간선도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프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BFS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을 보면 일단 이 BFS 시간 복잡도를 한번 알아보면 인접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와 인접 행렬로 구현했을 때 시간 복잡도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는 인접 행렬과 리스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한번 살펴보면 저는 BFS를 돌면서 모든 정점들을 방문을 할 거고, 그 모든 정점들에서 모든 간선들을 방문을 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정점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BFS의 정의와 같죠. 사실 BFS 자체가 완전 탐색이기 때문에, 그래프 완전 탐색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모든 정점을 방문한다고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간선 역시 방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50이라는 조건 때문에 최대 정점은 이제 2500개고 최대 간선은 이제 한 노드당 최대 간선은 8방이 8개, 9개인가요?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은데 8개. 네, 8개죠. 이 한 노드를 중심으로 8개까지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선의 개수는 최대 8개이기 때문에 뭐 시간 복잡도 자체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코드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 보이는 코드가 가장 일반적인 BFS 코드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BFS 코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BFS 어떻게 짜는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선 갖고 오지 않았지만 그 위에 이렇게 각각의 배열을 선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DX, DY가 중요한데 8방이기 때문에 DX, DY는 8로 선언이 될 거고, 뭐 여기는 0,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0,1 이렇게, 제가 옛날에 백트래킹이었나요? 어디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DX, DY를 구현을 해줘서 여기 있는 8방이 모든 방향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구현을 한 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당연히 체크 배열은 내가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배열이고, BFS는 이제 Q가 항상 사용이 되죠. Q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PII는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거죠. 타입 데프로 페어의 인트 콤마 인트를 PII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PII를 사용한 거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공부를 할 텐데,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일반적인 구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H와 W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그 문제에서 H가 문제에서 지도의 너비가 W고 높이가 H이기 때문에 너비라는 건 가로죠. 그 열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고 높이가 H, 행의 개수에 해당하는, 보통은 행열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열과 행으로 주어졌다는 걸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구현을 한다면 그걸 확인하고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하지 않았고 거기 내가 갈 곳이 새로 가야 되는 곳의 정보가 1, 즉 땅이라면 나는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을 방문했다고 체크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이런 의미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제 1012번 유기농 배추인데, 문제가 굉장히 긴데 사실 간추려 보면 지렁이는 인접한 다른 배추로 이동이 가능하고, 한 배추의 상하좌우 네 방향에 다른 배추가 위치한 경우에 서로 인접해 있다고 간주한다인데, 아까는 8방향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상하좌우 4방향이죠. 4방향으로 바뀌었고,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사실 결국 보면 섬유개수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1이 배추니까 요만큼의 배추가 있을 거고 요만큼의 배추, 이렇게 배추 뭉터기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섬유개수를 찾아라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보면 몇 군데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이 문제 역시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보면 섬유개수 문제가 똑같다 걸 알 수 있고, 이 케이스를 보면 아마 BFS를 보통 이중 품을 사용해서 BFS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들어갈 텐데, 이 섬에 있는 이 배추 무더기에 있는 이곳, 이 정사각형부터 아마 가장 처음에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방문을 했다 하면 Q에는 그 다음 Q에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Q에는 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Q에는 또 얘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BFS 한 번에 섬유의 개수 하나를 구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BFS 한 번에 이 배추 무더기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는 섬유의 개수와 똑같고, 그 dx dy 부분을 4로 바꿔줘서 하면 아마 똑같은 문제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있었네요. 네, 문제 해설 시작해 볼게요. 16236번 아기상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길고 복잡하니까 이 해설을 보기 전에 꼭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을 듣길 추천드릴게요. 네, 문제를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 설명을 해볼게요. 아기상어와 물고기는 모두 크기를 가지고 있다. 네, 가장 처음에 아기상어의 크기는 2이고, 상하 좌우 즉 4방향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아기상어는 자신의 크기보다 큰 물고기가 있는 칸은 지나갈 수 없고 나머지 칸은 모두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크기가 같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먹을 수 없다 라는 조건이 되겠고, 아기상어는 자신의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말한 대로 크게 같으면 먹을 수는 없지만 지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어, 네, 문제가 길어서 캡처를 해왔는데 결정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아요. 읽어보셨겠지만 종료 조건은 이거죠.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공간에 남아있지 않다면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때 종료를 하게 될 거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 물고기가 한 마리라면 그 물고기를 먹으러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물고기를 먹을 건데, 이 거리에 대한 정의가 지나야 하는 칸의 개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즉 지나야 하는 칸의 개수의 최소값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BFS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BFS를 사용하면 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물고기가 많다면 이러한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현하기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동은 1초 걸리고, 이 뜻은 그냥 이제 문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장이고, 극한은 빈칸이 된다. 즉 이동을 했으면 그 해당 위치를 0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의 크기와 같은 수의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크기가 1 증가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면 크기가 2인 아기상어는 2마리를 먹어야지 크기가 3이 된다. 즉 먹은 물고기 크기에 상관없이 마리수만 그 크기를 해당하는 데 쓰인다는 걸 알 수 있고, 물고기의 크기는 아까 봤듯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간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몇 초 동안 움직일 수 있냐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그 삼성 기출문제를 알고 있는데, 삼성 기출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주 나오는 BFS 유형과 시뮬레이션 유형, 지금은 BFS 유형이지만 이런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문제 분석을 해봤고, 입력은 n은 20까지 최대 20까지 주어질 수 있고, 빈칸, 아기상어의 위치, 요거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9는 아기상어의 위치, 물고기의 크기는 최대 6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고 이제 아기상어는 한 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그 코드 말고 직접 손으로 돌려보면 예제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예제 3번의 그 테스트 케이스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런 배열에 n은 4일 때, 이런 배열에 아기상어가 여기 위치한다고 했을 때 처음 아기상어의 크기는 2겠죠.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아기상어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4개인데, 원래는 4개여야 되지만 여기는 크기가 3, 즉 아기상어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 수가 없겠죠. 즉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리가 1일 때는. 그럼 이제 거리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각선이 안 되니까 거리가 2일 때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친구, 그 다음 이 친구는 안 되겠죠. 크기가 2니까 이 친구, 이 친구도 되겠죠. 어쨌든 여러 개의 친구가 나올 텐데, 이 물고기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 2마리예요. 이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판단해야 될 건 이 2마리 중 어떤 물고기를 먹으러 갈 거냐인데, 위에서 말했듯이 조건에서
그런 물고기가 여러 마리라면 가장 위에 있는 물고기, 가장 왼쪽에 있는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물고기를 먹게 될 거예요. 이게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먹으러 아기상어가 이동을 할 거예요. 1초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아기상어가 이동한 곳에선 다시 0으로 바꿔주고, 먹었기 때문에 물고기의 크기는 변하진 않겠죠. 한 마리를 먹었으니까 그대로 오고 아기상어는 이곳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제 이곳에서 다시 살펴보면 네,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은 처음엔 이곳밖에 없지만 이곳은 이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갈 곳은 여기, 여기인데 다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을 살펴보면 그 다음엔 굉장히 많죠. 뭐 제가 일일이 다 안 그려도 되겠지만 그 다음 후보지로 갈 수 있는 곳은 요것뿐입니다. 뭐 직접 손으로 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걸 먹고 이제 이곳으로 가서 아기상어가 물고기를 먹었다면, 2마리를 먹었기 때문에 아기상어의 크기는 3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것도 그려보면 뭐 그 다음에 여기로 갈 수 있다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기상어가 움직인다는 거 확인을 했고, 실제 이제 BFS를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 BFS가 사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현재 아기상어의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 아까 최단거리라 했죠. 최단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BFS가 사용이 되어 있구나 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목적지를 구하고, 아까 뭐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2개, 2와 2 이런 목적지들, 후보들을 구해 놓고 이제 그거에서 조건에 맞는 목적지를 찾으면 돼요. 말 그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위쪽, 가장 왼쪽을 찾으면 되고, 뭐 이렇게 다 목적지 찾은 다음에 크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 후 갱신. 이 크기라는 건 이제 아기상어의 크기겠죠. 아기상어의 크기가 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기상어 확인해보고 이제 크기를 갱신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천천히 흐름대로, 문제의 흐름대로 한번 구해야 하는 걸 정의를 해봤고, 이 순서대로 구현을 하면 되겠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사실 중요한데, 여기서는 일단 아기상어의 위치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BFS를 돌릴 때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입니다. 왠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아기상어 현재 위치에서 다른 모든 정점들을 방문을 할 거예요. 물론 코드를 살짝 바꿔서 최단거리를 찾았을 때 종료한다라고 하면 시간 복잡도가 더 줄어들겠지만, 지금 가장 간단한 구현인 모든 정점에서 모든 다른 정점들로의 거리를, 최단거리를 구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른 모든 정점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5의 n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BFS를 통해서 최단거리를 찾았는데, 이런 최단거리를 찾겠죠. BFS 통해서 그런 코드가 여기 있고, 찾았고 여기서 이제 갱신을 시켜줄 거고, 이제 갱신이란 건 아기상어의 크기와 뭐 현재 위치 등 뭐 갱신해줄 거고,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이동한 위치, 뭐 예를 들면 이 상어가 여기로 왔다면, 아기상어가 이번 차례 여기 왔다면 이제 다음 차례 갈 이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BFS를 돌려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BFS를 몇 번이나 돌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악의 경우 이제 아기상어가 뭐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많겠죠. 뭐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모든 경우를 다 방문해야 할 때, 모든
경우에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때,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로 해서 모든 경우에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최하의 경우 n제곱번만큼 아기상어가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배열의 크기죠, n제곱이. 모든 배열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n제곱번만큼 움직일 수 있고, 따라서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n의 4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아까 봤듯이 n의 조건이 20이기 때문에 20의 4승 구해보진 않았지만 대략 16만이 나오네요. 16만이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BFS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직접 코드를 갖고 왔는데, 먼저 코드를 보면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이게 조금 제가 6달 전에 풀었던 코드라서 살짝 트렌드에 따라갈 수 없을 수 있으나, 한번 보면 이때는 스캔F를 썼었네요. 요즘은 C인을 자주 쓰는데 필요한 경우 스캔F와 C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받고, 이 코드는 이제 아기상어의 위치를 기억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또 굳이 한 번 더 돌면서 구하지 않고 미리 아기상어의 위치를 저장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 x, y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답을 구할 건데, count x, y를 보면 이 함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들을 이제 코드로 표현한 건데,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dx, dy 코드, 복사 정말, 그 다음에 맵, 이제 저희가 입력받는 그 배열에 대한 정의, 뭐 체크 배열, 거리 배열, 뭐 이건 이제 최단 거리를 담고 있겠죠. 뭐 이런 배열들 선언을 하고, 베이비라는 변수는 아기 상어의 크기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변수들을 선언해 준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벡터의 튜플. 이게 제가 이때는 그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짰었는데,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페어가 이제 두 개를 담고 있겠죠. 두 개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인데, 튜플은 말 그대로 세 개의 원소를 담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헤더 역시 존재하고, 튜플이라는 헤더로 존재를 하고, 사용법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서 사용법 자체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만약 저한테 이 코드를 짜라고 하면 튜플 말고 스트럭트, 자료 구조, 구조체 형식으로 짤 것 같아요. 이 구조체 형식이란 뭐냐 하면, 뭐 저희가 C 언어를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튜플이라는 뭐 스트럭트 생성해서 제가 이 코드에서 튜플을 받을 때 거리와 x, y, 거리와 현재 좌표를 입력받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자료 구조 형태를 만들어서 받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급하게 써야 되거나 스트럭트가 생각이 안 났거나 뭐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스트럭트를 사용해야지, 뭐 지금이야 3개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뭐 3개, 4개, 뭐 기타 뭐 자료형도 인트형 말고 뭐 CHR, 문자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로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while문을 통해서 최대한 아기상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확인을 할 거예요. 뭐 이거는 다 기본적인 초기화 코드이고, 제가 이 v.clear 이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v.clear 자체가 벡터를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푼 문제에서 이 v.clear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채점 환경에서 문제가 없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굳이 V다 클리어 말고도 새로 선언을 해주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BFS 코드죠. 아마 다들 이제 이 정도 문제를 풀 쯤 됐으면 이제 이 정도는 되게 간단하게 구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네, 이번엔 사방향이기 때문에 4죠. 4고 가야 될 함수, 뭐 가야 될 좌표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코드인데, 이제 여기를 보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고 이제 아기상어의 크기가 거기 있는 물고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동 가능하다라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조건문을 설정을 해줬고, 가고 싶은 위치를 큐에 넣고 방문을 하고 이 거리 배열을 갱신시켜 줌으로써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제 체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생기는데, 네, 물고기가 없으면 굳이 후보지 자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고, 즉 먹을 수 있고 물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해당 위치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가까운 곳들을 찾는 과정이겠죠. 그 가까운 곳들을 다 V라는 벡터에 넣어 놓을 거예요. 이때 튜플을 사용해서 넣을 건데, 거리, 위치, 좌표를 넣을 건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뭐 nx, n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스턴스 다음에 x, y 이 순서대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제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최단 거리들을 다 구했을 때, 한 정점에서 최단 거리들을 다 구했다면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이제 목적지들의 후보인데, 만약에 이제 목적지의 후보가 존재한다면, 이제 최단 거리 좌표에 존재가 한다면 정렬을 해줄 거예요.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지금 V에는 이런 튜플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하게 된다면 먼저 최단 거리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최단 거리 순으로 정렬이 될 텐데, 그 시플풀 STL에 있는 이 솔트는 정말 좋게도 이 순서대로 오름차순, 오름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가 같다면, 최단 거리라면 뭐 디스턴스에 A와 B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A라는 목적지와 B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뭐 여기가 x, y고 여기가 x2, y2라고 했을 때, x1 이런 두 목적지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디스턴스 최단 거리가 2라고 같다면 둘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왼쪽, 가장 위쪽에 있는 친구를 먼저 방문을 해야겠죠. 근데 보면 가장 위쪽에 있다는 건, 얘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건 이 x좌표가 더 작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반드시 위에 있으려면 자신보다 위에 있다는 건 x좌표가 더 작다라는 의미고, 만약에 x좌표가 같다라면 문제에서 위쪽과 왼쪽이라 했으니까 왼쪽에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도 보면 뭐 왼쪽에 있다라는 말은 더 작다, y좌표가 더 작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는 3,4행이고 3행 4열, 3행 3열이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같지만 더 작다. 즉 정렬만으로 이 위에서 언급했던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따로 구현을 안 시켜도 그 정렬만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튜플 사용하는 방법인데,
말 그대로 디스턴스를 C로 갖고 오고 NX를 A로 갖고 오고 NI를 B로 갖고 오겠다. 뭐 이런 문법이고, 문법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초기화, 이동을 했으니까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내가 그곳으로 갈 거니까, 그 물고기는 내가 먹었으니까, 아기상어 먹었으니까 영어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CNT를 플러스 합니다. 여기서 이제 CNT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현재 크기에 내가 몇 개만큼 먹었는지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됐고, 이제 만약에 이 자신의 크기와 같은 수의 물고기를 먹었을 때 CNT가 현재 아기상어의 크기가 같아진다면 아기상어의 크기를 추가시켜주고 먹은 물고기를 초기화를 시켜주겠죠. 이렇게 해서 한 다음 이제 더해주고, 정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주고, 만약에 목적지 후보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먹을 물고기가 없다라는 뜻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while문 전체를 종료를 시켜줌으로써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상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